조별과제 시간에 과제 분담은 별로 안 하는 얄미운 조언이 말만 많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팩트로 두드려 까고 논리로 조진다. 다시 말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으로 대응해라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고 구조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이성적 사고로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나오지 않고 밤낮으로 배그에 미쳐있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를 게임에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게임의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친구의 행동은 과연 변했을까요? 분명히 이성적인 사실과 판단이 밑받침된 말이니 변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친구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방어기제가 생겨서 거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세계적인 스토리 컨설턴트인 리사 크론의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을 통해 제대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각설하고 여러분, 남들을 내 뜻에 따르게끔 하는 게 멋진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말이나 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린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당연히 과학적 권리에 맞춰 사고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주 감정적 기반의 이성이라는 포장으로 행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 술과 담배, 건강에도 이로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끊지도 못하고 건강을 망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우린 이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해서 설득하려 하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가장 획기적인 도구, 설득의 방법을 스토리라는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필자는 강의 진행 중에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칼럼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각종 통계 데이터와 그래프로 구성됐고 나머지 하나는 가난에 대한 일화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두 칼럼, 어떤 칼럼이 좋은지 물었을 때 학생들은 통계 데이터 중심의 칼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도표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면 똑똑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부감이 없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된 것은 바로 스토리 중심의 칼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객관적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장황하게 나열되면 어느샌가 한눈을 팔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이건 각종 데이터의 추론 과정과 그래프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뇌가 정보를 그런 방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듣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정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팩트를 들이밀면 외면하지만 같은 사실도 스토리를 통해 인격화하면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의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인 스토리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과장하는 것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과학자 제니퍼 하커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남에게 설명을 들은 것보다 스토리를 통해 깨우친 것을 22배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유를 이해하면 스토리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428페이지로 이뤄진 이 책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이론과 논리적 사례들이 가득한데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스토리의 핵심 과정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잘못된 믿음, 진실, 깨달음 그리고 변화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폰의 대부분 광고는 어떤가요? 짧은 광고 시간 안에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크다, 카메라가 좋다, 게임이 잘 된다, 접을 수 있다 등등인데요. 이런 팩트들은 사람들의 단기간 인식되긴 쉽지만 추가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나올 때는 묻히기 쉽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다른 광고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기 탁자 위 스마트폰에 전화가 옵니다. 진동으로 점차 모서리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케이스도 없어서 돈이 많이 깨질 텐데 어쩌죠?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점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제 고장났겠다고 생각한 극적인 순간 진동이 다시 옵니다. 이전에 잠시 살펴본 스마트폰 광고와는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전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의 좋은 기능과 디자인을 주제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아이폰은 기존 스마트폰 광고의 잘못된 믿음을 깨부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기존 스마트폰 광고에 대한 개념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이 탁자 위에 떨어져도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진실을 설명함과 동시에 설탕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메시지도 전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이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진동이 계속해서 오는 소리를 통해 시청자들은 깨닫게 되고 연달아 이어지는 광고 카피와 로고는 아이폰 구매를 고려하게끔 하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좋은 스마트폰이라면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폰은 20초라는 시간 동안 오직 진동화면에 대한 스토리 하나로 시청자를 설득합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한 광고 영상 비교였지만 갈등 조성을 통한 스토리 전달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사람들이 왜 논리로 설득하기 쉽지 않은지, 왜 스토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 근거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과 광고 마케팅에서 나온 놀라운 사례들도 제시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스토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다는 것인데요. 팩트와 논리를 모두 이겨먹고도 남죠. 정보의 홍수인 요즘같이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설득 효과가 큰 방법은 팩트보다는 스토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리만 만들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득할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와 결과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세부 내역이 있죠.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스토리만이 살길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단 한 문장만큼은 잊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스토리라는 것을요. 책 읽기보다 IT 리뷰를 더 좋아하는 닥터노입니다. 원광대 학생들의 재미있는 독서 가이드를 위해 평소 즐겨보는 너 진짜 똑똑하다님의 유튜브 포맷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해요. 그럼 끝!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